우리가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생각뿐이다. 이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사실이다. 안녕하세요. 하루승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입니다. 나폴레온 힐 지음, 박지경 옮김, 출판은 넥스웍입니다. 이 책은 부와 성공을 위한 13가지 원칙으로 성공한 기업가 500명을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하여 성공의 원리를 정리한 책으로 지금까지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성공 철학서로 평가받는 책입니다. 그럼 오늘 책의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돈의 가치를 아는 모든 사람은 돈을 벌기 원한다.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부가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집착스러울 정도로 부를 열망하고 부를 이룰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을 계획하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그 계획을 밀어붙여야만 부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부에 대한 열망을 현실화하는 방법에는 6가지 확실하고도 실제적인 단계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벌고자 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정하라.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정확한 액수를 정하라. 둘째, 그 돈을 벌고자 정확히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할 것인지 정하라. 셋째, 원하는 액수의 돈을 벌고자 하는 데드라인을 정하라. 넷째, 당신의 열망을 실현할 확고한 계획을 세우고 당장 실행에 옮겨라.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다. 다섯째, 얼마를 언제까지 벌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각오했는지 그리고 부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묘사하라. 여섯째,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선언문을 큰 소리로 낭독하라. 선언문을 읽는 동안 스스로 그 돈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믿고 느껴라. 이 6단계에서 제시된 지시대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6번째 단계의 지시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돈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소유한 듯 여기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불타는 열정이 이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당신이 돈을 너무나도 깊이 원하는 나머지 집념이 되어버릴 정도라면 그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굳게 믿게 될 것이다. 돈을 벌기를 원하고 굳게 결심한 나머지 그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믿게 되면 된다. 부를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큰 부를 축적하게 된다. 부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열망으로 너무나 가득한 나머지 자신이 이미 부를 소유한 듯이 여기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에 관해 연구한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 6가지 방법에 대해 회의적인 이들에게 나는 여기에 포함된 정보들을 제공한 이가 앤드류 카네기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싶다.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서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을 통해 1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부를 일군 그 사람 말이다. 또한 이 6가지 단계가 지금은 고인이 된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 자세히 검수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이 부의 축적을 위해서뿐 아니라 어떤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필수적인 단계들이라고 입증한 바 있다. 이를 실행하는 데는 고된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어떤 희생도 필요 없다. 대단한 교육 수준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충분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고 부의 축적이 우연이나 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모든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해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 부를 이루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점은 세상의 진정한 리더들은 언제나 손에 잡히지 않는 불확실한 기회를 가꾸고 일구어서 도시, 공장, 비행기, 자동차 등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문명의 이기로 둔갑시켜왔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고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없이 실행에 옮겨라. 일을 잘 수행해내는데 집중하고 일시적인 실패에 맞닥뜨리더라도 남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남들은 모든 실패에는 그만큼의 성공을 낳을 수 있는 씨앗이 심겨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헨리 포드는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말없이 움직이는 마차를 꿈꿨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 일하기 시작했고 그런 그의 꿈의 결실들이 오늘날 지구 전체를 질주하고 있다. 두려움 없이 꿈을 밀어붙인 결과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낸 인물이 되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기로 작동되는 전등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고 당장 이 꿈을 실행에 옮겼다. 10,000번이 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꿈을 믿었고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내었다. 현실적인 몽상가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링컨은 흑인 노예 해방을 꿈꾸고 그 꿈을 실행에 옮겼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 남북 연합에 의해 그 꿈은 실현되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기계를 꿈꿨다. 그들의 꿈이 헛되지 않았음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성공한 모든 사람도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해서 많은 가슴 아픈 고난들을 거쳐야 했다는 점을 기억하라. 이들 인생에서의 전환점은 주로 위기의 순간에 찾아왔고 그를 통해 그들은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과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야만 준비가 된 것이다.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닌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한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닫힌 마음으로는 믿음이나 용기, 신념을 불러일으키기 힘들다. 인생에서 높은 목표,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비극과 가난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이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한 위대한 시인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표현했다. 인생에서 1페니만 달라고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은 주려 하지 않았다. 내 보잘것없는 수입을 헤아리며 밤마다 아무리 애원해도 인생은 고용인에 지나지 않아서 요구한 것만을 정확히 줄 뿐이다. 한번 삭이 정해지고 나면 어떤 일이든 견뎌내는 수밖에. 얼마 안 되는 삭을 받고 일하면서 내가 한탄하며 깨달은 것은 내가 인생에서 얼마를 요구하였든 간에 인생은 기꺼이 주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되뇌는 것들을 믿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말이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더군다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지배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부러 심어놓고 동의하는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들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감정들과 결합할 때 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 그의 모든 움직임과 행동을 지시하고
제어하게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진리이다. 어떤 감정과 결합한 생각들은 자성을 띠게 되어서 대기로부터 다른 비슷한 혹은 연관된 생각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 감정에 의해 자성을 띠게 된 생각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씨앗을 비옥한 땅에 심으면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계속해서 번식한다. 작은 씨앗 한 톨이 수백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대기는 영원한 진동력이 모인 거대한 우주의 덩어리다. 여기에는 파괴적인 진동과 건설적인 진동이 모두 포함된다. 언제나 공포, 빈곤, 질병, 실패, 비극의 진동이 있는가 하면 번영, 건강, 성공, 행복의 진동도 포함하고 있다. 라디오라는 도구를 통해 수많은 음악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들이 전달되지만 각각의 소리가 개별성을 지니고 특별할 수 있게 되듯이 말이다. 대기라는 거대한 저장고로부터 인간의 정신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는 진동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계획, 목적은 비슷한 성향의 것들을 대기의 진동으로부터 끌어당겨 이들을 자신의 힘에 더한다. 이렇게 점점 힘을 키워서 마침내 마음을 지배하는 주된 원동력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럼 이 논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아이디어와 계획, 목적이라는 원래의 씨앗을 어떻게 마음에 심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설명은 간단하다. 아이디어와 계획, 목적은 생각의 반복을 통해서 마음에 심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된 목적을 선언문 형식으로 작성해서 기억하고 매일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어서 이 소리의 진동이 잠재의식에 닿도록 하라고 말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은 일상의 환경에서 오는 자극을 통해 생각의 진동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결과이다. 불운한 환경에서 오는 영향력은 뿌리치고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세우겠다고 결심하라. 정신적인 자산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자존감의 부족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핸디캡은 극복될 수 있으며 자기 암시에 도움을 받아 소심함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게 된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글로 쓰고 기억하고 반복하여 잠재의식이 일하는 도구로 만들면 된다. 자신감을 만드는 공식.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진심으로 지혜를 찾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일 것이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간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을 대할 때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지시하는 내용 중 몇 가지만 따르고 나머지는 무시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모든 지시사항을 신념을 가지고 따라하도록 하라. 첫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큰 목소리로 모으고 싶은 액수와 그 돈을 모을 기한, 그리고 자신이 어떤 노동이나 제품을 제공해서 그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해 쓴 선언문을 반복해서 읽어라. 이때 이미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라. 예를 들어 지금부터 5년 후 1월 1일까지 5만 달러를 모으겠다고 결심하고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그 돈을 벌 결심을 했다고 가정하자. 목표 선언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2029년 1월 1일까지 나는 5만 달러를 모으게 될 것이며 이 돈은 그때까지 다양한 액수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 돈에 대한 대가로 나는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서 최대한 많은 양과 가능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그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될 것을 믿는다. 이에 대한 내 신념이 너무나 강해서 그 돈을 눈앞에 볼 수 있을 정도다. 손에서 돈의 감촉이 느껴질 정도다. 그 돈은 정해진 때에 내가 제공한 서비스에 걸맞는 액수로 나에게 넘겨지길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돈을 모을 계획을 기다리고 있으며 계획이 떠오르는 즉시 따를 것이다. 둘째, 원하는 액수의 돈이 실제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이 선언문을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복해서 읊는다. 셋째, 이 선언문을 밤낮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외울 수 있게 될 때까지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읽도록 해라. 이 지침을 실행할 때 자기 암시의 원칙을 적용해서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라. 또한 잠재의식은 강한 감정, 느낌을 가지고 전달된 지시에만 반응한다는 것 역시 염두에 두어라. 신념은 모든 감정 중 가장 강력하고 생산적인 감정이다. 이 지침은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불안해하지는 마라.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추상적이고 비실용적으로 보이든 간에 그 지침을 따르라. 행동만이 아니라 미리 속으로도 이 지침을 따른다면 완전히 새로운 능력의 세상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지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화된 지식이다. 일반 지식은 그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거나 폭넓은지에 관계없이 부를 일구는 데는 별 쓸모가 없다. 유명 대학의 교수들은 세상에 알려진 거의 모든 형태의 일반 지식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수는 큰 돈을 벌지 못한다. 그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특화되어 있지만 지식을 조직화해서 사용하는 데는 서투르다. 지식은 부의 축적이라는 확고한 목적을 지닌 실용적인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현명하게 활용되지 않는 한 돈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믿는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는다. 이는 잘못된 믿음이다. 지식은 단지 잠재적인 능력일 뿐이다. 명확한 행동 계획 아래에서 조직화되어 확고한 목표를 향해 활용될 때만 진정한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교육 체계에는 학생들이 얻을 지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꾸리고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이 빠져 있다. 많은 사람은 헨리 포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헨리 포드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학식이 있다 라는 말은 반드시 일반 지식 혹은 전문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학식 있는 사람이란 마음속에 지혜를 개발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다. 어떤 지식이 자신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어디서 찾을지 알고 지식을 명확한 실행 계획으로 조직하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박식하다는 의미다. 자신이 보유한 걸출한 인재들로 구성된 조력 집단 그룹의 도움을 받아 헨리 포드는 온갖 전문 지식을 다루어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었다. 지식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책을 읽을 정도의 의향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사실의 중요성쯤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토마스 에디슨은 평생 3개월밖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이 부족하지도 가난 속에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다. 헨리 포드는
6학년도 채 마치지 못했지만 재정적으로 꽤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리더이고 다른 하나는 따르는 사람, 즉 팔로워다. 자신이 선택한 일에서 리더가 될지 리더를 따르는 사람으로 남을지 결정하라.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다르다. 따르는 사람은 리더만큼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따르는 게 창피한 일은 아니다. 반면 따르는 사람으로 남는 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다. 거의 모든 위대한 리더들도 따르는 사람으로 시작했다. 그들은 현명한 팔로워였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리더를 현명하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효율적인 리더가 될 수도 없다. 흔히 가장 효율적으로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 가장 빨리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곤 했다. 현명한 팔로워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는데 리더로부터 배울 기회가 있다는 점이 그중 하나다. 리더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그들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이 리더십은 무척 효율적이다. 다른 하나는 공감이나 동의가 없는 강압에 의한 리더십이다. 사람들은 강압적인 리더십을 잠깐은 따를 수 있지만 기꺼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결단력. 실패를 경험한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실패의 30가지 주된 요인 중 결단력 부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이론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다. 결단력의 반대말은 꾸물거림이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공공의 적이다. 수백만 달러 이상의 부를 일군 수백 명의 사람을 분석해보니 그들 모두 즉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결정을 바꿀 때는 오랜 시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부를 일구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결단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결정을 무척이나 빠르고도 자주 뒤집었다. 헨리 포드의 가장 뛰어난 자질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바꿀 때는 신중하다는 점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워낙 확고한 탓에 포드는 완고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런 점 덕분에 모델 T를 제조할 때 주변의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계획을 바꾸라고 했음에도 그 프로젝트를 끈질기게 밀어붙일 수 있었다. 포드가 너무 늦게 모델 T에 변화를 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사실이지만 모델 변화가 필요해지기 전까지 포드의 완고한 결심은 막대한 부를 창출해냈다. 누군가는 포드의 확고한 결심을 단순한 고집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느리게 결정을 내리고 잽싸게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필요한 만큼의 부를 일구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소문이나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자기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의견이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이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줄 의견을 한 보따리씩 지니고 있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 없으며 열망을 재화로 바꾸기도 어렵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휘둘리다 보면 결국 당신 자신의 열망을 잃어버리고 만다. 내면의 조언을 들어라. 성공 원칙들을 실천할 때, 결단을 내릴 때 자기 자신에게만 기대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르라. 조력 집단을 제외하고 누구도 당신의 확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라. 또한 조력자들을 선택하는데도 당신의 목표에 완벽하게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골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견을 통해 방해를 할 수 있다. 때로는 유머라고 던진 말이 조롱이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는 어떤 악의는 없지만 무지한 사람이 의견과 조롱을 통해서 그들의 자신감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머리와 생각이 있다. 이를 이용해 스스로 결정을 내려라.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면 목적은 밝히지 말고 필요한 정보만 조용히 얻어내라. 수박 겉핥기식의 얕은 지식만 가진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과시하려고 애쓰곤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말이 많으며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눈과 귀를 열고 지켜보라. 입은 닫아라.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 듣기보다 말을 더 많이 하면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 당신을 질투하고 쓰러뜨리고 기뻐할 적에게 목적과 계획을 노출할 수 있다. 또한 기억할 점은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입을 열 때나 그 사람에게 당신이 정확히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즉 얼마만큼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꼴이라는 점이다. 진짜 많이 아는 사람들은 보통 겸손하고 조용하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도 당신처럼 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을 너무 떠벌리면 다른 사람이 그 계획을 가로챌 수 있다.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마라. 처음 내린 결심을 입 안에 감춰두고 눈과 귀를 열어라. 이 점을 기억하기 위해 대문자로 다음의 조언 내용을 써서 매일 볼 수 있는 자리에 붙여두어라. 무엇을 하려는지 세상에 말하지 마라.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빼어난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것이다. 끈기 부족을 나타내는 징후들 뿐 아니라 끈기를 부족하게 만드는 잠재의식적인 원인도 알아보려 한다.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다음의 목록을 곰곰이 살펴보고 스스로를 정면으로 마주하라. 다음의 사항들은 부를 일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하는 약점들이다. 1.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2. 어떤 이유에서 혹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일을 미룬다. 3.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데 관심이 없다. 4. 모든 일에 있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결정을 못 내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이 있다. 5. 자기만족. 이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 자기만족에 빠진 사람을 구제할 방법도 없다. 6. 무관심. 역경을 마주하고 싸우려 하기보다는 쉽게 타협하는 태도를 보인다. 7. 자신의 실수에 대해 남을 탓하고 역경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버리는 버릇이 있다. 8. 열정 부족. 행동을 끌어낼 동기를 찾는데 게을러서 생긴다. 9. 실패의 조짐이 보이면 선뜻 바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10. 체계적인 계획 부족. 글로 써두지 않아 계획을 분석할 수가 없다. 11.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거나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잡는데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 12. 의지를 다지고 해 나가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한다. 13. 부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가난과 타협해버린다. 전반적으로
무언가 되고 실행하고 소유하겠다는 야망이 없다. 14. 부를 일구는 지름길만 바라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기를 바란다. 대개 도박을 즐기거나 한탕주의를 바라는 습성이 있다. 15. 비판을 두려워한다. 타인의 생각이나 말이 두려워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이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보통의 경우 잠재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증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사람은 친구나 친지, 대중들의 영향력을 받아들인 나머지 그들의 비판이 두려워서 자기의 인생을 맘대로 살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실수를 저지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지속해 나간다. 실수를 바로잡으려 할 때 뒤따를 비판이 두렵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다시 학교로 가서 공부하기를 꺼린다. 비판이 두려워서다.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가족의 의무라는 핑계로 친척들로 인해 삶이 망가지곤 한다. 비판이 두려워서다. 의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의 야망이 파괴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를 빼앗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도 실패할 때 뒤따를 비판이 두려워서이다. 이 경우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성공에 대한 열망보다 더 크다. 많은 이들이 원대한 목표를 세우거나 심지어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조차 게을리한다. 친구나 친지들이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지 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테니 라고 비판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가장 믿을 만한 행운은 스스로 만드는 행운이다. 이 행운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야만 찾아온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확고한 목표이다. 부는 바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열망으로 뒷받침된 확실한 계획을 끈기를 가지고 실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스스로를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지키는 방법.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든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한 것이든 여러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의지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결국 마음속에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난다. 기억하라. 당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게으르고 무관심하며 자신의 약점에 맞는 온갖 제한들에 취약하다. 스스로가 태생적으로 두려움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런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습관을 키워라. 약장 속에 있는 모든 약병을 내다 버리고 감기, 근육통, 통증, 그리고 상상 속의 질병들을 핑계로 삼는 버릇을 버려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힘써라. 문제가 생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 문제는 걱정하면 반드시 생기곤 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인간의 가장 흔한 약점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마음을 쉽게 열곤 한다는 점이다. 이 약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령 안다고 해도 이를 떨쳐버리거나 고치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의 일상에 자리 잡아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생각뿐이다. 이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사실이다. 이는 인간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한다. 이 신성한 특권을 통해서만이 스스로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없다. 소유한 것에 대해 경솔하게 관리하는 습성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도록 하라. 마음은 영적인 자산이다. 신성한 왕족을 대하듯 세심하게 보호하고 사용하도록 하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 불행하게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정적인 암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들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물질적 부를 이룰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강한 법적 처벌을 가해야 마땅함에도 말이다. 토마스 에디슨이 녹음 재생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런 기계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에디슨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에디슨이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믿음 덕분이었다. 헨리 포드가 처음 만든 조잡한 자동차를 몰고 디트로이트 거리로 나갔을 때 의심 많은 사람은 콧방귀를 뀌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물건은 실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런 기계를 돈 주고 살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드는 나는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구를 질주할 겁니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스스로의 판단을 믿기로 한 그는 그 후 5대 동안 쓰고도 남을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다. 큰 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헨리 포드와 그가 고용한 수십만 명의 직원들 사이에 차이점은 단 하나뿐이었다. 포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고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헨리 포드에 관해 이 책에서 반복해서 언급한 이유는 그가 의지를 다지고 스스로를 다스려서 성공을 이룬 놀라운 예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가 이룬 업적은 내게는 기회가 없었어 라는 흔한 변명을 뿌리째 꺾어버린다. 포드 또한 기회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기회를 만들어냈고 끈질기게 밀어붙여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긴 책의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